하루는 누구에게나 24시간입니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 피부색이 희거나 검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24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24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은 제각각 다릅니다. 하루를 48시간처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격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다며 게으름 피우는 사람도 있는데요. 우리는 얼마나 부지런해야 할까요? 게으름과 여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도 청년 바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불법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 불법 유턴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미처럼 부지런하지는 않지만 부지런하려고 하는 남자, 알뜰하게 시간을 관리하는 남자 MC 장재영입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개미와 배짱이라는 동화 다 아실 텐데요. 나는 개미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사원버부님 개미에 가깝다. 규리버부님도. 민서버부님은 부지런하지 못하다라는 생각. 재우버부도. 저는 배짱이라고. 배짱이라고 생각하신다. 좋습니다. 왜 그럴까? 자, 그런데 여러분 개미도 마냥 부지런한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버부님들도 당연히 게으름 피울 때 있겠죠. 규리버부님 게으름 피우세요? 저는 잘 안 피우는 편이라고 주변에서는 말을 해주는데요. 제가 느꼈을 때 조금 게으르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누구보다도 48시간이 뭡니까? 이분은 시간을 쪼개는 분이에요. 제 별명이 예전에 상사님께서 지어주셨던 게 너는 산소 같은 여자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영희처럼 이쁜가 보다 했더니 아니 넌 살아있는 소처럼 일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네, 산소처럼 일한다고. 근데 진짜 바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5인분 그럴 때도 있었고요. 5인분이? 5인분 업무를 해낸다고 5인분이라고 별명을 밥을 5인분 드신 거 아니에요? 저 처음에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자, 민서버부님은요? 네. 왜 본인이 개미가 아니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제가 개미가 아닌 이유는 개미인 것 같아요. 빨빨 돌아다니는데 약간 쉴 수 없게 돌아다닌다고 해야 되나? 그냥 뭔가 가성비가 떨어져. 동선은 되게 많은데요.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아침잠이 너무 많아요. 아침잠이 많다? 진짜 너무 많아서 이게 조금만 늦게 자도 이제 다음날 게으름을 피워서 이제 5분만 있다가 씻어야지 하고 한 10분만 있다 씻어야지 이게 10분이 30분 되고 30분이 1시간 돼서 항상 학교를 지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수업을 절대 안 잡아요. 아이고야, 어떡하냐. 오늘도 오후 3시가 첫 수업. 와.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해보고요. 자, 게으름 피운 적 있으시죠? 재우버부님. 저도 있긴 있죠. 근데 게으름의 이제 관점이 예를 들어서 주 이제 업무를 행하지 않는 거를 이제 관점으로 삼는다고 하면 게으른 게 맞긴 하고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된다 하면 사이드에 있는 일들을 보통 처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말하자면 뭐 주 업무를 어쨌든 하진 안 하는 거니까 게으르다고 할 수 있긴 있겠죠.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겸손하신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사원버부님. 저도 사실 규리보부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군뱅이 앞에서 주름 잡는 거긴 한데 그렇죠. 저도 나름대로 스케줄은 관리해서 짜서 열심히 바쁘게 다니고는 있어요. 잘 안 미루고. 근데 이제 누가 시키지 않은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규리보부는 그것까지도 잘 지키던데 저는 꼭 내가 알아서 뭐 해야지라고 하는 일들은 보통 잘 미룹니다. 좋습니다. 자, 부처님께서는요 게으르지 말라고 하셨고요. 인류의 수많은 학자와 리더들도 하나같이 게으름을 경계했는데요. 게으름을 피우는 것 왜 문제일까요? 자, 오늘의 벌레박스 주제는요 게으름입니다. 동화 개미와 배짱이에서 개미를 굉장히 부지런한 동물로 그리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꼭 그런 것만도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러죠? 규리버부님? 글쎄요. 혹시 곤충학자 아니셨습니까? 아니 저도 왜냐면 이제는 일개미라 그러고 항상 부지런한 동물을 생각하면 개미 또는 꿀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저도 이번에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정말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 찾아봤는데 너무 재밌는 사실이 일개미가 일만 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조사한 거에는 10마리 중에 4마리 이상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았다. 즉 45% 정도가 그냥 잉여의 상태로 그냥 같이
놀면서 놀고 먹고 산 거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어딜 가든지 이 집단에서 항상 잉여 인간처럼 잉여 생명체는 항상 있는 거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대신에 그 한 20%의 생명체들이 네. 그 집단 생산력의 절반 이상을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들어본 한 명의 인재가 10,000명의 그런 사람들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처럼 맞아. 한 명의 일벌레가 정말 사실 그 생산성이 그 집단에서 요구되는 거에 절반 이상을 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정말 놀랬습니다. 근데 이게 개미만 그런 게 아니라 본인 회사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일개미가 아닌 분들이 오면 잘 못 버티는 것 같아요. 못 버티고. 왜냐면 피를 토하고 나간대요. 왜냐면 박규리 이사가 막 그래가지고 일 좀 하래요! 막 장난 아니에요. 한번 가보세요. 시간 남으면 압구정동에 있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자, 일개미 일만 안 하는 것 같습니까? 네, 사실 개미하고 꿀벌이 그 파레토 법칙이라 그래서 전체 20%가 전체 80%의 생산량을 올리고 나머지 80은 그냥 슬렁슬렁하면서 20%를 생산한다. 이런 8대2의 법칙이 되게 적용됐다라고 하는 게 발견된 지는 오랜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럼 나머지 80은 게으르냐?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80%를 따로 떼어 놓으면 다시 그중에 20%가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집단은 항상 굴러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20%가 일하다가 얘네가 쉬면 다른 20%가 일해요. 그러니까 집단은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움직이는데 각 개체는 여유를 갖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지구는 돌아가요. 그렇죠. 내가 없어도 지구는 돌아가. 비서를 갈아 넣어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내가 없어도 자리 없어도 회사는 돌아가듯이. 그러니까 생각한 건 개미는 부지런한 동물이라기보다는 매우 효율적으로 일하는 동물이다. 그거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야, 우리가 또 개미를 또 이렇게 배워야 될 점이 있네요. 그렇죠. 효율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저는 노력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해야 돼. 선배들이 항상 그래. 맞아요. 근데 나는 그게 싫어. 노력을 해야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어떻게 노력도 안 해놓고 잘할 수 있어? 처음부터 개그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근데 좀 타고난 일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좀 얄밉게 일을 잘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앉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에요. 타고날 때부터 공부들을 잘한 것 같아. 막 그러면서 이게 안 되니? 이게 안 돼?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 아우, 정말 짜증났어. 자, 여러분 전체로 보자면 부지런한 개미와 부지런하지 않은 개미가 있는데요. 부지런한 개미나 꿀벌의 경우 노동량이 결코 적은 건 아니셨습니까? 민서법님, 그렇죠? 네. 결코 노동량이 적지가 않습니다. 절대 아닐 거예요. 네. 꿀벌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네네. 꿀벌이 한 번 나가서 채취하는 꿀은 이제 약 30mg에서 50mg 정도라고 하는데 10mg, 50mg. 네, 이게 꿀벌의 무게가 0.1g인 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제 몸무게의 절반이 나가는 정도의 꿀을 운반하는 셈이에요. 그리고 사실 벌꿀 1kg를 모기 위해서는 이제 1벌 10,000마리가 각 4번을 나가야 되는 셈이죠. 그리고 꿀벌이 1kg의 벌꿀을 집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약 560만 개의 꽃을 돌아다녀야 된대요. 그러니까 괜히 푸가 이렇게 먹었을 때 벌들이 그렇게 달려드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560만 개의 꽃을 이제 그 운반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리가 무려 지구 4바퀴 가본다고 해요. 운동량이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또 이제 간호일벌, 번데기를 또 보살펴주는 간호일벌들은 또 간호하기 위해서 잠까지 안 잔대요. 잠을 안 자고. 진짜 참 아침잠이 많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보다 좀 많이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양봉업자 최민서 영업부와 같이 하고 계십니다. 야, 진짜 이거 조사를 다 해오셨는데 정말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대박입니다. 대박이네요. 자, 꿀벌이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560만 송의 꽃을 찾아다니는 건 결국 그 생존을 위해서지 않습니까?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살아남기 위해서 부지런해져야 하는 거 아닐까 합니다. 제오버부님, 맞습니까? 이미 하도 다른 분들이 되게 좋은 예를 이미 설명해 주셔서 저도 이제 구글링을 좀 해봤는데요. 이게 따쥐는 이제 24시간 안에 먹이를 못 찾으면 죽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까? 부지런의 관점에서만 봤을 때 노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동물이 사람보다 더 부지런한 것 같고, 근데 이게 꼭 살아남기 위해서 부지런해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라기보다는 지금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뭐라 해야 될까?
차라리 효율적으로 했을 경우와 그리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했을 때 이제 그거는 노동에 국한되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부지런하다, 안 부지런하다를 그 나누는 관점을 좀 정해놓고 이제 논리를 좀 펼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게으르다는 단어는 부정적인 느낌을 주지만 또 여유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게으름과 여유는 어떻게 다를까요? 규리법님? 저는 명백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백하게? 어떻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르다. 그러니까 가끔 이거는 그냥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게으른 거예요. 라고 제가 이제는 딱 구별지어서 말을 해주는데 네네. 이제 여유라고 하는 거는 좀 더 능동적 선택이라고 저는 보고요. 능동적. 이제 게으름이라고 하는 건 본인이 해야 될 선택,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될 것들을 피함으로써 오히려 선택을 피하고 연기함으로써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여유라고 하는 거는 어떤 좀 삶의 풍요로움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게으름은 후회와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네, 후회가 남으면 게으른 겁니다. 자, 사원부부님, 게으름과 여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게으름과 여유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네. 근데 구분하기 힘들어요. 힘들다. 왜냐하면 남의 행동은 구분하기가 쉬운데 내 행동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나는 난 여유 부린 거야, 게으름이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 규리 부부는 표준화된 인간이 아니에요.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분 뒤에 배터리가 장착돼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할부착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배터리 그래서 집에 하나 더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일반적인 인간의 경우에는 이런 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목표를 성취해서 내 뒤에 뭔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음 목표로 가기 전이라면 여유인데, 맞아. 앞에는 있는데 앞에 다음 목표는 있어. 근데 뒤에가 없어. 내가 뭔가 해놓은 게 없어. 그 상황에서는 게으름이다. 그러니까 여유는 뿌듯함과 성취감 속에서 보내지만 게으름은 정신승리 속에서 보낸다. 그래서 그거를 잘 구분해봐야 돼. 한 끗 차이일 수 있어요. 진짜 한 끗 차이예요. 진짜 한 끗 차이일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여유를 누리고 있는 거야지만 결국은 한 끗 차이로 후회를 남기게 되면은 정말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저는 게으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규리법은 여유라는 단어를 빼세요. 당신은 그 단어를 쓸 자격이 없어. 아니요, 저 여유 있어요. 여유 없어요.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 화를 내세요? 아니, 이분 너무 잘 살이고 열심히 사니까 내가 옆에서 보면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머. 나중에 저 위인전 쓸 거예요.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여유를 가지는 건 좋지만 게으름은 피우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어느 시대건 게으른 사람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게으름. 진짜 이거 왜 문제일까요? 최고부님, 왜 문제예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사원법부나 규리법 말한 것처럼 게으른 뭐 어쨌든 여유를 부린 것도 게으르다 말한 것 같은데 그 종이 한 장 차이라 구분이 굉장히 힘들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따지면은 반대로 물어볼게요. 장재영 선생님께서는 왜 문제라 생각하세요? 게으른 게? 게으름 왜 문제다? 갑자기 던지니까 당황스러운데. 갑작스러운 진행. 왜 자꾸 나한테 문제를 던지고?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해볼게요. 게으름 문제다. 그거 할까요? 주변 사람들, 게으름을 피우면 주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 게으름은 나는 편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보고 있는 주변 사람의 엄마, 아빠, 누나, 동생들을 보면 얼마나 저 인간을 보면 스트레스 받을까. 주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민석 어머님. 네. 예. 이거는 게으름은 미래의 나한테 너무 큰 짐을 떠넘기는 행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쌓이니까 할 일을. 와, 이게 제가 진짜 올해 1학기 중간고사 때 그 3주 전부터 공부해야지 하면서 저 진짜 딱 일주일 전에 책을 폈어요. 진짜 3시간 뒤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왜요? 미리 짐작할 거야? 기억이 안 나. 복습 좀 미리미리 해놓을 걸. 그래서 저 진짜 제가 진짜 일주일 동안 중앙도서관에서 한두 시간씩 쪽잠 자면서 겨우겨우 시험을 쳤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 뒤로 느꼈습니다. 어쨌든 해야 될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네. 맞아. 이런 거 안 하면 게으름이야.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원법원님은요? 저는 이제 아까 그 MC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게으름이 결국 주변을 해야 한다. 맞아요. 그럼 반대로 자기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꼭 편리하기만 할까? 를 생각을 해보면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고 싶은 건 있어. 근데 하고 싶은 노력은 안 해. 그럼 그게 유지되다 보면 하고 싶은 건 있는데
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이 갭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항시적 결핍 상태에 놓인다고 생각해요. 뭔가 늘 부족한 거야. 그 사람이 늘 뭔가 부족하고 뭔가 불만족스럽고 뭔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아마 다 아시겠지만 둘이 규브리 버브는 정말 잘 아시겠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생각이 많아져요. 맞아요. 생각을 없애려면 차라리 행동하는 게 생각은 오히려 더 단순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네. 가만히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일이 없으면. 저는 IQ가 안 좋아서인지 몰라도 아무 생각이 안 나던데요. 저는 진짜 침대에 놓고 와이프가 그래요. 뭐 하는 거야 오늘? 뭐 하는 거냐고 했더니 쉬고 있잖아. 그러면 무슨 생각해? 그럼 진짜 그럼 아무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누워 있어요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데 저는 이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저는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제 직업 아시죠? 저는 일할 때 진짜 미친 듯이 일합니다. 근데 쉬는 타이밍이 남들과 달라요. 안 쉬어야 될 타이밍에 쉬고 있으니까 옆집에서 요새 일 없으세요? 그래 그런데 아니 저 일 열심히 하고 쉬는 중입니다. 남들이 보면 나 백수인 줄 알 거야 지금. 그래서 사실 MC님도 열심히 일을 하니까 네. 그만큼 생각을 적게 할 필요가 있는 건데 네. 계속 쉬다 보면 생각이 이상한 데로 뻗어나가요. 이상한 데로 뻗어나가서 우울감을 겪거나 분노에 휩싸리면서 결국에는 스스로를 해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이라는 표현도 하는데요. 현 사회 구조에서는 노력해도 보답받을 수 없다는 주장도 합니다. 노력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원법부님? 사실 그 노력의 의미가 퇴색된 게 네. 개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등장했는데 그거를 이거는 좀 뭔가 구조적인 문제야라고 이제 평가하기 전에 과도하게 이제 청년층이나 아니면 노력의 부족이라고 하는 개인 수준의 문제로 이제 치부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노력이라는 말을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사용을 하게 됐는데 다행히 저는 이제 청년층이 겪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결코 그 사람들의 노력 부족이 아니다라는 걸 좀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전 여전히 노력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 수준에서. 저도요. 그래서 물론 개인 차원에서 해결하지 안 되는 문제도 있고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그거를 외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살다 보면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게 꽤 또 있어요. 그럼요. 꽤 있고 그리고 좀 깨지는 그런 내가 뭐 허물 줄 알았는데 좀 허물어지는 벽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노력해도 다 안 돼. 우린 이제 다 포기해야 돼라고 하는 좀 회의로는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람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보람이라는 단어를 가장 크게 극대화 만드는 건 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노력 뒤에 그 보람을 느낀다는 건데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봐서 보람을 느꼈을 때 온몸에 닭살에 돋는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전 아직도 생각합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선수는 꾸준히 노력을 한대요. 지금도 노력하고 지금 프리미어리그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가 됐듯이 타고나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유전자 우울해서 타고날 수도 있겠지만 타고난 뭐예요? 계속 꾸준히 달려줘야 되거든요.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자, 다음은 우리 민서법부님. 네. 노력.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까 그 사원법원님께서 또 회의론 경계해 주셔야 한다고 했고 뭐 MC님께서도 손흥민 선수 말씀해 주셨는데 노력 정말 중요합니다. 퇴색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노력을 한 사람들한테는 어떤 성공이라는 결과가 따를 수 있지만 사실 실패라는 결과도 따릅니다. 네, 저도 대학을 많이 떨어져 봐서 아는데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실패라는 결과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때 저한테 딱 심장에 꽂혔던 또 공자 선생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가장 큰 영광은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일어서는 것에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한데 그 공자님처럼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중국어로. 본인이 공자라고 생각하시고 중국어로. 네. 레디 그 액션! 가장 큰 영광은 노력하지 네, 알겠습니다. 자, 연기를 안 시키는 걸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자님께서 좋은 말씀을 또 해주시네요. 네. 밑거름이니까 항상 노력은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밑거름이니까 맞습니다. 노력이라는 거를 정말 해야 됩니다. 자, 누구보다 또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신 우리 규리 법무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이제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렸을 때 보면은 노력은 뭐 성실의 뭐 다른 이름이고 성실로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다라고 이제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우리 고3 뭐 이렇게 뭐 동기유발 명언집에도 나와 있고 항상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는 조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성공의 요인에는 사실
생각보다 노력만으로 커버되지 않고 조금 다른 요소들이 개입되는 것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이제 손흥민님, 뭐 이제 김연아님 이렇게 이제 운동선수의 케이스를 하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또 환경과 운이 받쳐줘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김연아님이 북한에서 태어났더라고요. 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탤런트와 노력을 했어도 고소 트리플 악셀이지. 네. 이런 거 돌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내가 어디에 태어났고 어느 부모님을 만났고 맞아요. 어떤 스승을 만났고 여러 가지 환경 요건에 의해서도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노력도 안 하는데 성공을 바라는 건 저는 조금 미친 짓이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그건 안 됩니다. 노력은 기본적으로 하시되 이제 정말 거기에 운이 좋아서 여러 가지가 이제는 타이밍과 여러 가지가 맞아서 이제 그 결과치가 극대화될 수 있어요. 10대 때에도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네. 근데 다 서울대 가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노력을 덜 했어. 아니야. 되게 억울하거든요. 근데 억울해도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하지만 이 노력한 결과값들이 사실은 언제 어디서 빛을 발하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결과값이 10년, 20년 뒤에 사실은 어떻게 발현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노력의 씨앗들을 많이 뿌려두면 분명히 그것을 거두는 시기는 온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호 법부님,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소위 노력을 네가 했냐 안 했냐 그거를 평가하는 그 잣대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여지는데요.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아무리 백날 노력을 해도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이 제 노력을 평가하는 입장에서 너 나보다 안 한 거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제 또 궁금한 게 그 노력을 보통 평가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윗사람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부하 직원이라는 사람들이 이래도 달성을 못 했잖아요.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러면은 애초에 부하 직원의 역량을 파악을 하고 그 사람이 얼마큼 노력을 할 수 있는가 예측을 해서 목표 제시를 하는 것도 리더로서의 이제 책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것도 가장 큰 덕목이고 그러면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 뭐 설령 그 뭐 해당 달성 목표가 100%까지는 안 나온다 하더라도 80이든 70이든 뭔가 나온 게 있으면 그걸 갖고 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을 찾아서 그것에 대한 평가는 또 해줘야 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노력을 딱 했다 안 했다 이거를 평가하는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판단됩니다. 노력과 결과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지만요. 노력 없는 결과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력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다고들 해요. 주변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우리는 왜 늘 바쁘고 시간이 없는 것일까요? 규리님. 질문이 잘못됐어요. 잘못됐다. 네. 예. 시간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나 바빠서 운동할 시간 없어가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 운동을 해야 돼요. 시간을 만들어서 명상해야 되고 시간을 만들어서 내가 뭐 이제 경전을 읽거나 독서를 하거나 이렇게 돼야 돼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 시간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일에 있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일이든 그게 공부든 아니면 운동이든 어떤 인간관계든 본인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가치를 가지고 하고자 한다면 그 시간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는 경전 언제 읽어요? 라고 이제 오늘도 읽으셨어요? 오늘 일독했어요. 또 일독했어? 총 몇 번 하셨어요 지금까지? 지금 491독씩 하고 있어요. 진짜 노력하고 진짜 꾸준히 성실하다. 네. 근데 오늘 삼척에서 이제 이동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진짜 졸렸거든요. 자고 싶은데 했어요 쪼개서. 네. 대단하십니다. 자 민서 법부님. 자 얘기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우선 저는 그 규리 법부님 말씀에 정말 동의합니다. 정말 동의하는데요. 이게 통계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낭비하는 시간이 많기도 하대요. 그래요? 네. 이게 또 뭐 뉴미디어 시대니까 SNS도 많이 하고 뭐 좀 재밌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비생산적으로 낭비하는 시간이 통계에 따르면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20시간에서 25시간. 평균적으로요? 네, 그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진짜로? 네. 이를 환산을 해보면 한 달에는 100시간. 그러면 1년에는 1200시간. 그러니까 일수로 환산하면 약 50일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사실 50일 정도면 자격증 한 3개는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게 따지면 선수도 따지면 그렇게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약간 어폐가 있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내가 스트레스 풀면 그래도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저는. 왜냐면
딴 사람들은 왜 게임하면서 인생 호송세월에 한다고 했지만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좀 생산적으로 살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마음에 이런 말 해봤습니다. 귀여워 우리 민섭 어머님. 자 사부모님.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노동 시간이 좀 긴 편이잖아요. 소득 수준에 비해서. 그래서 물론 이제 노동 시간이 조금씩 감소하는 그런 사회적인 요구와 분위기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좀 덜 바쁜 시대를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왜 이렇게 바쁘고 늘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관점을 보고 싶은 게 저는 오히려 기회가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회가 다양하기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면 난 이것도 하고 싶고 운동도 가고 싶고 전시회도 가고 싶고 친구도 만나는데 술 한잔 하고 싶고 집에서 드라마도 보고 싶고 할 게 너무 많은 시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만큼 어떤 한 사람이 살면서 시간이 없어서 다 누리지 못할 정도로 누리고 즐길 거리가 넘쳐나는 사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원부부님께서 상대적으로 긴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최근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워라밸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진정한 워라밸이란 무엇일까요, 사원부부님? 저는 이거를 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할 건데 둘 다 추상적이긴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워라밸을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퇴근을 해서 저녁을 가족과 함께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삶이 워라밸이 맞는 사회다,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 이거를 약간 더 바꿔서 아침과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민서법은 아마 좋아할 거야. 아침과 저녁이 있는 삶이. 그렇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싫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아침에 난 어떻게 하나를 생각해 보면 물론 아침에 무슨 지장경을 읽는 분도 계시지만 저건 이제 예외로 치면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이러면 하는 순간 이미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출근도 다 삭제, 아침에 샤워하는 시간도 삭제. 그러니까 눈 뜨면 이미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안 씻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걸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을 너무 우리는 그냥 눈 깜짝할 새에 보낸다. 그랬을 때 아침과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하면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지 않을까. 시간적으로. 그런 욕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사회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워라밸이 있는 사회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그 사람의 직업만으로는 불충분한 사회. 직업만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저는 예를 들어서 개그맨입니다. 라고 한 그 개그맨이라는 말이 장재형이라는 사람을 설명하기에 부족할 때, 즉 장재형은 개그맨뿐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서 저는 사실 가족이랑 예건 시간도 보내고 전 다른 데서 이런 것도 하고 주말에 이런 것도 해요가 덧붙여야만 장재형이 설명되는 사회. 그래서 자기소개에서 직업이 소개로서 불충분한 사회가 워라밸이 있는 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박. 갑자기 또 제까지 넣어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팍 되네요. 좋습니다. 자, 재호부부님, 진정한 워라밸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여기 앉아있는 세 분이 너무 자기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다루시는 것 같은데 좀 쉬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재호부부가 혹독하게 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일하는 스타일을 배워보니까 이게 진정한 워라밸은 이제 시간과 집중에서 생긴다고 보여집니다. 시간과 집중. 일을 잘 할 줄을 몰랐을 때는, 그러니까 아니 뭐 자료를 검색하든지 뭐 그런 것들 사이트를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저도 똑같이 이제 그 야전 침대 깔고 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일을 했는데 좀 노련미라든지 그런 게 좀 쌓이고 그리고 어디 소스를 찾으면 되는가 그거 알고 나서부터는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배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이제 앉아있는 형태로만 나오는 성실이나 부지런함은 이제 월급만 지출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예전과 같이 이제 개근상 관점에서의 그 뭐라 해야 될까 노력을 한다면 워라밸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워라밸은 그 뭐라 해야 될까 회사에서 이렇게 노동 시간을 정해주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이제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찾으면 그게 자기 자신만의 이제 워라밸이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부처님께서도 열반에 드시기 전에 게으르지 마라, 부지런히 정진하라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왜 이런 유언을 남기셨을까요, 민서 부모님? 사실 앞서 말했듯이 게으름은
제 자신을 고통에 빠뜨려요. 시험 공부할 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게으름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고통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네네. 부처님께서는 좀 게으름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맞아요.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치규리 법무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법구경의 말씀을 가져왔어요. 네네. 그 불방인품에서 보면은 부지런함은 생명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라고까지 이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자. 이 순간순간이 삶이다. 최선을 다하자. 그러니까 미래든 과거든 생각하지 말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곧 행복한 거고 제일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바로 근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농부가 김을 매지 않으면 흉작이 되고 논밭에 잡초만 무성하게 되고 수행자든 학생이나 이제 사업가 각계각층의 사람들도 네. 본인의 자리에서 본인의 일을 하지 않으면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불방일은 부처님이 일체 중생에게 내린 이런 성취에 관련된 처방이기 때문에 이 불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네. 대중분들도 잘 이제 마음에 새겨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재호 법무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조금 뭐라 해야 될까 불교 관점보다는 이제 네. 그 이건희 회장님 말씀이 예, 이제 좋습니다, 어록이 좋습니다. 떠오르는 게 네. 가만히 있어도 월급은 줄 테니까 다른 사람 발목 잡지 마라. 그 말 굉장히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좀 유사한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보통 이제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네. 이게 조금 전 다르게 생각하는 좀 그럼 악하다고. 성악설을 먼저 지금 주장하시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해본 사람들이 실제로 노력한 사람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더 발전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게으르면 이제 게으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늘고 그리고 노력한 사람들은 일 만드는 사람으로 이제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부서별로 이제 부서 바이 부서로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죠. 저는 좀 왜 배가 아픈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사촌이 땅을 사잖아요. 네. 그 땅에서 이제 수익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좀 나한테 이제 좀 기여점을 이렇게 했으니까 좀 달라 이렇게 왜 활용을. 아픈지 아세요? 그 사촌이 그걸 생각 안 해요. 그럼 그 사촌이 자기네 식구들만 먹고 살아. 아니죠. 그 사촌이 그 생각을 할 거면 이게 썰을 푸는 것도 자기 능력인 썰 거죠. 풀어도 너한테는 안 준대. 줄 수 있어요. 그 배 아픈 거야. 배 안 아파요. 네, 그래요. 뭐 잘 행복한 되는 집안에 거죠. 사시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들어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교수님이 땅을 사면 배 안 아파요? 저는 안 아파요. 그럼 교수님의 프리스티지에 올라가고 그럼 제가 거기서 덕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네요. 사회생활 더 하셔야겠어요? 사은법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저는 부처님이 어쩌면 수행, 그러니까 정진함에 있어서도 게으름을 하지 말아라, 부지런해야 된다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왜냐면 사실 이제 유일신 신앙으로 가거나 네. 기복 신앙으로 가면 이렇게 어떤 절대자를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이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불교는 구원까지 가기가 되게 지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법을 알았어. 그럼 알고 그럼 그게 또 바로 이해도 안 돼. 네. 여러 번 공부해봐야 이제 조금씩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한다고 실천이 되나? 행동으로 옮겨야지. 네. 행동으로 옮긴다고 그게 꾸준히 되나? 습관이 돼야지. 그러면 부처님이 내가 봤을 때 너는 지금 시작해도 열반들기 멀었다. 게으르게 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어떻게 보면 불교가 그만큼 어렵고 그렇지만 너를 진정으로 바꿔주는 것이니까 지금 바로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또 그 와중에 좋은 말씀도 좋지만 그래도 부처님 말씀 중에 금방 연기하신 거죠? 네, 약간. 네. 부처님 성대모사신 거예요? 네,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렇게 좀 신스럽게 해주셨으면 다음엔 좀 더 성스럽게. 다음부터는 전 연기 좀 붙여서. 한테 이렇게 사원법원님 말씀 들으면 규리법원님과 좀 일맥상통하면서도 좀 다른 느낌이 있는 건 여기서는 솔루션을 내주셨으면 이 솔루션이 저는 여기 또 다른 느낌이 들어. 같은 얘기인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생각이 차이더라고요. 뭐냐면 말씀하는 언변 자체가 두 분께서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제가 여기 나와서 MC를 보면서 두 분이 이렇게 있고 우리 민서법원은 당연히 제일 막내지만 이런저런 얘기 좋은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민서법원도 배울 게 있고 재우법원도 말씀하시는데 참 재우법원님은
뭔가 정말 우리 불법 유튜브의 특별한 캐릭터가 아닌가. 예. 아, 죄송합니다. 아니 재밌어요. 재밌고 좋은데 좀 더 우리에게 좀 공감이 가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부부님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쇠를 방치하면 녹이 슬기 마련이듯이 사람도 자신을 방치하면 게을러지기 쉬운데요. 게으름을 극복하는 나만의 방법. 야, 궁금하다. 게으름을 극복하는 나만의 방법. 재호 부부님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일을 버리고 그거에 관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좋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못 지킨다 하면 쪽팔린 거죠.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감수해야죠.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확실히 나만 알고 있을 때보다 모티베이션이 더 되는 것 같고 마약 중독자들이 그런 것들을 벗어날 때 도움을 적극적으로 알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그런 저랑 비슷하신데요. 저도 일부터 버리는 스타일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일을 하는 스타일이라 저도 약간. 그거 마음에 드네요. 사원법원님은요? 사실 그 방법도 되게 좋은데 네. 저는 진짜 저만의 방법이라서 별로 그렇게 보편적으로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닌데 궁금합니다. 제가 진짜 외향적이에요, 사실. 생각보다 되게 외향적인 사람이라서 네. 누군가 같이 있을 때 효율이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 분야마다 메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 메이트, 뭐 독서 메이트, 산책 운동 메이트, 뭐 이런 전시회 메이트, 이렇게 메이트들이 이제 따로 담당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하고 싶다. 근데 좀 하기 귀찮아. 그러면 이제 집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웁니다. 그 내향적인 아이들을 이렇게 걔들 침대 안에서 누가 나 안 불러주나 이러고 애들이 있어요. 그럼 가가지고 야.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나랑 같이 카페에서 공부하자. 또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공부가 잘 되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사원법원님이 이거 완벽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인생에 소울메이트가 없어요. 뭐냐? 여자친구 없다는 거지. 여자친구. 현타 온 것 같은데. 다 있는데 덜덜. 여자친구만 없어. 우리 사원법원님은 다 완벽한데 여자친구만 만들면 된다. 예. 자, 게으름 극복하는 나만의 방법 있을까요? 저는 우선 리스트를 써요. 리스트를 제가 고등학교 때도 스터디 플래너를 썼거든요. 네네. 약간 습관이 돼서 아침마다 오늘은 뭐 복습, 뭐 어디 그 옷 세탁소에 맡기기 이런 거 쓰는데 이게 리스트를 보면 지금부터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제일 크게 듭니다. 근데 글로 적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딱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 즉시 움직이게 되는. 그래서 게으름을 그렇게 좀 극복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와이프가 하나 알려준 게 있는데 5초 법칙이라고. 뭐 하기 싫잖아. 그럼 5초 뒤에 무조건 일어나서 뭘 하래. 그러면 이상하게 자기는 그랬대요. 이게 자기도 어디서 봤다는 얘기인데 5초 뒤에 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꼭 그게 일을 하게 된대. 그러니까 5초 만에 내가 뭐 마음속으로 하지 마. 귀찮았는데 5초 안에 일어나서 뭘 하게 되면 이상하게 그 효율도 높아지고 뭐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 본데 어쨌든. 아니요, 진짜 좋은 방법. 정리되면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러니까 5초의 법칙이라는데 제가 좀 근데 왜냐면 5초 지날 동안 안 일어나면 이제부터 변명을 하는 거. 근데 5초 안에 생각이 일어나면 나오는 어떤 일을 하게 된대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규리법원님 나만의 방법. 저 이거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저 별거 없고 그냥 근데 5초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즉각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편이거든요. 네, 많이 움직이세요. 나 댄서인 줄 알았잖아. 그렇게 움직이신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냥 보통 게으름을 부릴 때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뭔가를 그냥 눈동자만 움직이거나 멍 때리거나 이제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내가 일단 몸을 움직이게 되면은 좀 생각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면은 바로 청소도 바로 그냥 일어나서 하고 일해야 되겠다 그럼 벌떡 일어나서 움직여갖고 직장을 간다든가 그러니까 액션을 취해야지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5초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근데 5초가 생각보다 되게 이게 힘들거든요. 네, 쉽지 사실은. 않아요, 진짜로. 저 아침에 5분 안에 하자 해도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이거 제가 쓰는 방법인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 방법인데 다른 게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들잖아. 민서법원님. 힘들어요. 저는 꼬집어요. 진짜 어디 한 곳에 꼬집자 그럼 짜증나서 일어나가지고 이러면서 일어나요. 어디 꼬집어봐 진짜. 그냥 일어나게 된다니까. 방에 모기를 풀겠습니다. 나 그건 너무 싫습니다. 자, 여러분 법 구경에서 녹은 쇠에서 생긴 것인데 점점 그 쇠를 먹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게으름도 그렇습니다. 자신에게서 생겨난 게으름이 자기 삶을 삼키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셔야겠습니다.
청년 불자들의 생각을 담은 블랙박스, 오늘의 주제는 게으름이었습니다. 함께 나눈 이야기 한 줄로 요약하면서 여러분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게으름이란 한 줄로 정리한다면, 자 먼저 사우부부님. 저는 게으름과 여유는 한 끗 차이지만 게으른 자는 늘 여유로운 자 뒤에 있다. 오, 좋습니다. 자, 재우부부님은. 게으름이란 여유로 포장되어서는 안 될 독이다. 독이다. 오, 깔끔하네요. 자, 민서버님. 네, 게으름이란 술이다. 네, 끊어야 하는데 못 끊어요. 야. 네, 아침잠 진짜 줄여야 되는데 못 줄여요. 40, 50대들이 좋아할 만한 명언입니다. 좋습니다. 네. 건배사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규리버부님. 저는 게으름이란 이제 후회로 가는 고속도로다. 그렇죠. 후회로 가는 고속도로다. 경부고속도로일까요? 영동고속도로일까요? 자, 한국불교 대표방송 BT에서 만나는 이 시대 청년 불자들의 목소리 불법 유턴. 여러분,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 안녕!